네, 우선은 일단은 먼저 정말 일론 머스크가 뭐 드래곤을 뭐 취소하겠다 이런 발언들까지 하다 보니까 나사라던가 아니면 펜타곤에서 다양한 좀 대체 기업들을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. 나사는 일단은 상장사 중에서는 로켓랩,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서는 이 빌 게이츠가 투자했던 뭐 스토크 스페이스라던가 아니면 제프 베이조스가 만들고 있는 블루 오리진에 대해서 이제 좀 언제부터 이런 좀 상업 임무 수행이 좀 가능한지 뭐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. 분명히 좀 스페이스 X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좀 다양한 기업들이 조금씩은 좀 대체될 우려에 놓였습니다. 실제로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단일 공급 업체에 좀 의존하고 싶지 않다, 뭐 이런 발언들까지 나왔는데요. 일단 먼저 이 스페이스 X를 그러면 좀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먼저 이 스페이스 X에서도 이 스타링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기업으로 시장에서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것은 이 저궤도 위성에 좀 자체 개발한 안테나를 탑재해가지고 이제 기존 휴대폰이 좀 별도 위성용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존 휴대폰에서 직접 위성 통신을 좀 할 수 있게 설계한 건데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이 만약에 되게 뭐 사막 한가운데나 오지에 원래 서비스를 안 해준다면 일반적인 사용자는 위성 통신기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만 이렇게 좀 계약을 해놓으면 충분히 그냥 기존 핸드폰만으로도 오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. 이런 서비스는 이미 미국의 뭐 버라이즌이라던가 주요 이런 통신사들과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분명 이 스타링크의 좀 하위 호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만약에 스타링크가 좀 약간의 위기를 겪는다면 그때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로켓랩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이제 스페이스 X에서도 여러 가지 물류 제품들을 화성으로 쏘아 올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로켓랩도 이 스페이스 X를 좀 대체할 수 있는데요. 다만 이제 스페이스 X에서도 대형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타쉽은 로켓랩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켓랩은 좀 소형 위주의 기업이고 현재까지 중형 로켓 정도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좀 스페이스 X의 부문을 대체하려면은 로켓랩도 뉴트론이라는 중형 로켓을 좀 확실하게 성공시켜줄 필요가 있겠고요. 그에 따라서 일단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이 스페이스 X를 좀 스타링크를 일부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따라 지난주 시총 100억 달러 이상 라지캡 중에서는 가장 높은 한 주간 상승률을 보였고요. 로켓랩 역시도 지난주 해당 이런 일론 머스크와의 불화 소식에 따라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만에 9.3%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기업들도 좀 다양한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제 분명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리비안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고 떠오르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뭐 비아디가 물론 대안이 있지만 그 비아디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리비안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. 또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는 알파 웨이보 그리고 우버가 시장에서는 많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이런 AI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로봇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의외로 서브 로보틱스를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약간 자율주행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약간 배달 그리고 일종의 좀 배달을 하는 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혹시 서브 로보틱스가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.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의 좀 배송과 관련돼서 이제 아마존이 이 휴머노이드 파크를 지으면서 리비안을 타고 내리는 모습이 관측이 된 만큼 리비안은 이제 기존 테슬라 관련된 수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마존과 함께 좀 추가적인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. 우버 역시도 원래 최근에 이제 점점 여러 가지 테슬라의 어떤 부상에 따라서 주가가 좀 좋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 일론 머스크와의 트럼프의 불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금씩 상승하는 모멘텀 가져가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서브로보틱스는 정말 지난 하루 금요일 같은 경우 하루 만에 주가가 13% 상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역시나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테슬라의 어떤 좀 위기 때문이었는데 과연 이 서브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그 위기를 딛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러한 테슬라와 관련해서 월가의 평가는 약간 좀 엇갈립니다. 원래 테슬라가 좀 현재까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역시나 좀 긍정적인 의견도 같이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아담 조나스 같은 경우는 분명 이번에 어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불화가 좀 안 좋은 것은 분명 맞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고
자신이 바라보는 테슬라 목표가 $410 중에서 전기차 비중은 $75에 불과하다. 나머지 더 큰 성장 여력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며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요. 하지만 반대로 베어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자 의견을 기존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는데요.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주가 상승의 원인이 차량이 아니라 로보택시에 있다는 점, 그리고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이 로보택시에 대한 우려가 분명 커질 수 있고 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크다라는 점, 이 점 때문에 이렇게 투자 의견을 좀 중립으로 낮췄고 대신에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핵심 종목이다라고 했던 만큼 약간 너무나도 좀 과도하게 부정적이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현재 이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있었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뭐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냐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이 정확히 80%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다면서 자신은 이것이 운명이다라고 하며 지금 정당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발언까지 이어나가고 있는데요. 과연 앞으로 좀 테슬라가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정당 만들면 다시 한번 또 테슬라 주가 좀 휘청거릴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번 질문이 좀 어떤 의도였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 뭐랄까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평론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지금 이 일론 머스크라는 한 기업의 CEO이자 전 이제 정부 기관의 수장인 사람이 대통령과 대립을 하는 와중에 정부 계약이 이제 깨질 위기에 처해 있고 시장에서는 이 대체제를 찾고 있다.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이 사람은 멈출 줄 몰라 보인다.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? 우선은 정말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사업적으로 특히 공급망을 굉장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의존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대안을 그들도 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우주 산업에서는 좀 새로운 기업들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이제 그 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전기차는 테슬라 역시도 지금 최근 들어서 그다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 굳이 추가적인 어떤 뭐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과연 추가적인 기회를 좀 더 강하게 얻을 수 있을지는 약간 좀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만 이제 로보택시에서는 정부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로보택시 그리고 우주 산업에서는 약간의 조금 더 추가적인 기회가 열릴 수 있지만 그 외에 뭐 전기차와 AI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이것은 이제 규제 산업은 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산업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테슬라의 경쟁력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테슬라는 지금 보합권, 약보합과 강보합을 오고 가면서 지금 양전을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. 현재 주가는 $294, $295에서 오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워낙에 고초를 겪었었습니다. 14%가량 지난 한 주 동안 빠졌었는데 한 달로 봤을 때도 플러스를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. YTD는 아직도 마이너스 27%입니다. 2월 중순 고점이 $480, 지난해 11월부터 2월 중순까지의 고점 봤을 때는 $400 중후반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$300 밑으로 깨졌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나만 여쭙겠습니다. 지금 테슬라가 $300 깨진 이후에 3거래일째 흐름 가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오늘 캐시우드가 뭐 이 시대에 토마스 에디슨이 일론 머스크다 이런 얘기를 주말 동안 했는데 지금 이런 주가 상황을 들어가는 게 합당합니까? 아니면 더 빠질 일도 남았다라고 보십니까? 더 빠질 일이 분명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$300 이하면 충분히 진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매력적인 가격대이면은 맞다. 하지만 조금 더 이번 주 또 목요일에는 로보택시가 아주 소규모라도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